남들은 쉽게 잡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이 말은 낚시터에서만 나오는 한숨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분명히 준비도 충분했고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길은 빈손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던졌는데도 쉽게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할까? 아이작 월트는 조어대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고난 예술가도 없고 타고난 낚시꾼도 없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낚시는 아주 심오한 수학 문제와 같아서 아무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없다. 이 말은 낚시를 넘어 삶 전체를 향해 던져진 말처럼 들립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물가에 앉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낚으려 했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수확, 더 빠른 성취. 그리고 잘 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잡히지 않는 날이 인생의 일부라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말입니다. 이 영상은 낚시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평생 던져온 낚싯줄을 돌아보려 합니다. 어디를 향해 던졌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졌는지를요. 지금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건져 올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유가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생각해보는 채널이니까요. 이제 물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수면은 잔잔하게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장면 속에는 수많은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수온이 변하고 물살이 바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고기는 움직입니다. 낚시는 겉으로는 정적이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변화와 끊임없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조건과 변수와 우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월튼이 낚시를 심오한 수학 문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날의 물과 바람과 기운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낚싯줄을 던질까요?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또다시 미끼를 끼우고 자리를 옮기고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물고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낚시는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바람을 느끼고 수면의 작은 떨림을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기다립니다. 사업의 결과를 기다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다리고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로 착각합니다. 당장 결과가 없으면 무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월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낚시꾼이 먼저 배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겸손이 없으면 낚시는 금방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비교합니다. 옆 사람의 통에는 이미 여러 마리가 들어있고 내 통은 비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그러나 물속은 다릅니다. 같은 강이라도 자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물의 깊이도, 흐름도, 그 아래의 생태도 다릅니다.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각자의 조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 비교가 절망으로 변할 때입니다.
남의 조과가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월트는 말합니다. 좋은 낚시꾼은 남을 보지 않는다고. 오직 자신의 물을 읽는다고. 자신의 물을 읽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서 있는 환경, 나의 성향,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남이 잘 잡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도 내 자리의 조건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나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월튼이 강조한 것은 실패의 기록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돌아온 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바람, 그날의 시간, 그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잡히지 않았던 날이 쌓여 다음을 준비하는 자산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지우려 합니다. 실패를 기억해서 삭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낚시꾼은 다릅니다. 언제 입질이 없었는지, 언제 줄이 끊어졌는지, 왜 놓쳤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다음을 바꿉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던 날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낚시는 통제의 예술이 아니라 조율의 예술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으로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채면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놓칩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낚시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당길 때와 풀어줄 때를 아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세게 당겼습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더 확실한 결과를 원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 결과 줄은 끊어지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월트는 조용히 말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물가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물고기를 잡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몇 초, 길어야 몇 분입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시간은 몇 시간에 이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은 잠깐이고 대부분은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의 순간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기다릴 수 있었는가로, 얼마나 빨리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는가로 말입니다. 월트는 낚시를 통해 삶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낚시꾼은 성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자연 앞에서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강물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줄을 던진 채입니다. 어떤 날은 조용하고 어떤 날은 거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가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의 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월튼이 말한 기쁨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는 낚시의 기쁨이 물고기보다 기다림에 있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말입니다. 아이작 월튼은 낚시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말을 남깁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순간보다 물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는 찰나이고 과정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억하지만 사실 삶을 채우는 것은 과정입니다. 낚시에서 가장 긴 시간은 기다림입니다. 찌가 미동도 하지 않을 때, 햇빛이 천천히 기울어갈 때, 옆 사람의 통에는 물고기가 늘어가는데, 내 통은 여전히 비어 있을 때, 그 시간이야말로 낚시의 진짜 시간입니다. 월트는 그 시간을 지루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유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성취는 짧습니다. 승진하는 순간,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 그러나 그 사이를 채우는 대부분의 시간은 평범합니다. 준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반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반복을 하찮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월트는 말합니다. 좋은 낚시꾼은 잡히지 않는 시간에도 배우고 있다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물결의 미묘한 변화를 읽고 자신의 조급함을 관찰한다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는 시기에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빨리 지나가야 할 시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낚시는 결국 자신을 다루는 일입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놓칩니다. 적당한 긴장과 이완 사이를 조절하는 감각. 인생에서도 우리는 늘 이 균형을 요구받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 몸이 먼저 지치고 너무 포기하면 기회가 흘러갑니다. 월트는 타고난 낚시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낚시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한 사람만이 결국 감각을 얻습니다. 실패가 쌓여야 손의 힘이 조절되고 실수가 반복되어야 마음의 균형이 생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낚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자연은 언제나 예측을 벗어납니다. 어제 잘 잡히던 자리에서 오늘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믿었던 기술은 환경이 바뀌면 무력해집니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의 순간을 자신의 능력으로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운과 타이밍과 환경이 얼마나 큰 몫을 차지했는지 알게 됩니다. 월튼의 낚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낚시를 도덕적 훈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과 앞에서 겸손해지는 훈련. 낚시에는 또 하나의 미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찌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슴이 뛰고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집중됩니다. 인생에서도 기대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월트는 기대를 즐기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낚시의 기쁨은 통 속의 숫자가 아니라 물가에 앉아 있는 자신의 상태에 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마음이 잦아드는 순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 이것이 월튼이 말한 낚시의 진짜 보상입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상태로 그 시간을 통과했는가? 성급했는지, 분노했는지, 혹은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는지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기술이지만 기다림을 견디는 것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실패와 비교와 좌절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월트는 그 과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낚시를 통해 삶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날도 의미가 있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덜 비교하게 되고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월튼이 말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그는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고독이 어떻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낚시는 기본적으로 혼자의 시간입니다. 물론 함께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찌를 바라보는 순간은 각자의 몫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움직임을 읽는 일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월트는 이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그는 낚시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인의 말, 세상의 기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 그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울립니다. 물가에 앉아 있으면 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가 대신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을 욕심냈는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말입니다. 월트는 낚시를 통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잡히지 않는 날에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얼마나 결과에 집착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탓하거나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앉아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교를 멈추게 하고 남의 조과를 의식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생에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비교 때문입니다. 남의 속도와 남의 성과에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물가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그런 비교는 의미를 잃습니다. 자연은 누구를 더 대우하지 않습니다. 물은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 물을 읽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월트는 그 차이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낚시꾼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물을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상처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피해 조용히 있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살게 됩니다. 월트는 낚시를 통해 혼자의 시간을 배웠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중심을 찾았습니다. 낚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모든 물고기를 다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능한 만큼만. 욕심을 부리면 결국 물을 망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외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월트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강은 소유할 수 없고 바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함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많은 일도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지칩니다. 고독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지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흔들립니다. 자리 옮겨야 하나, 미끼를 바꿔야 하나,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인가.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어느 순간 찾아오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인생에서도 중요한 변화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로 다가옵니다. 월트는 그래서 낚시를 통해 성품이 다듬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뒤에야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월트는 말합니다. 낚시의 진짜 보상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변한 자신이라고. 인생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과보다 그 시간을 지나며 달라진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 물가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많이 잡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견뎠는가로.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가로. 다음으로는 월튼이 말한 마지막 통찰, 즉 낚시가 왜 삶의 겸손한 철학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작 월튼이 남긴 문장 가운데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낚시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완전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고 실패를 피하려 했으며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낚시를 오래 한 사람은 압니다. 완벽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완벽하려는 마음이 줄을 더 쉽게 끊어버린다는 것을. 월튼이 말한 낚시의 철학은 성취의 철학이 아니라 태도의 철학입니다. 많이 잡은 사람이 훌륭한 낚시꾼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훌륭한 낚시꾼입니다. 남보다 잘 잡은 날이 아니라 잡히지 않는 날에도 성급해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깊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은 성공을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말로 오래 남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익힌 마음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법, 비교하지 않는 법,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는 법,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 낚시를 하다 보면 반드시 놓치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입질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 물고기를 놓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챘으면, 조금만 더 느긋했으면. 그러나 월트는 그 순간도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놓침이 쌓여야 감각이 생긴다고. 우리의 삶에도 놓친 기회들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했던 길, 잡지 못했던 자리, 끝내 이어가지 못한 관계. 그 기억들은 때로 후회로 남습니다. 그러나 월튼의 낚시 철학을 빌리자면 그 놓침은 실패가 아니라 감각을 다듬는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놓치면서 배워가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낚시는 소유의 예술이 아닙니다. 강을 소유할 수 없고 물고기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보다 큽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낮아집니다. 낮아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생에서도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반대로 소유하지 못할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월트는 낚시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탓하지 않고 물을 원망하지 않고 조건을 핑계로 삼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 이 시간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낚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낚아 올린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성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급했던 사람이 조금 느긋해지고, 비교에 흔들리던 사람이 조금 단단해지고, 통제하려던 사람이 조금 내려놓게 되는 변화. 월트는 낚시를 통해 삶을 정리했습니다. 많이 잡은 날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날은 조용히 앉아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물이 잔잔했고, 마음도 잔잔했고,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간. 그날 그는 아무것도 잡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것을 얻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보다 조용히 자신을 이해하게 된 날이 더 오래 남습니다. 큰 성취보다 작은 깨달음이 더 단단합니다. 우리가 결국 남길 수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로.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로.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가로. 낚시는 끝이 없습니다. 늘 다음이 있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마스터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의 물을 읽고 오늘의 줄을 던지고 오늘의 기다림을 견디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던져온 낚싯줄을 조용히 거두며 무엇이 남았는지 돌아보는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낚싯대를 접는 시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해가 기울고 물 위에 붉은 빛이 번질 때 우리는 오늘 얼마나 잡았는지보다 오늘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더 또렷이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작 월튼이 평생을 통해 남긴 말은 결국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낚시는 물고기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그리고 그 기술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오래 앉아본 사람은 압니다. 세상은 내 속도에 맞춰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물은 제 갈 길로 흐르고 바람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며 물고기는 인간의 계산을 비웃듯 움직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과가 아닌 태도를 붙드는 것. 돌이켜보면 인생도 하나의 긴 낚시였습니다. 어떤 날은 풍성했고 어떤 날은 허탕이었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한 것이 오래가지 않기도 했고 놓쳤다고 여겼던 순간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낸 날보다 서툴렀던 날들이 나를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실패를 통해 타이밍을 배우고 놓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기다림을 통해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월튼이 말한 아무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없다는 문장은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 줄을 던지고 그날의 물을 읽고 그날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익어가면 됩니다. 삶이 심오한 수학 문제와 같다면 우리는 답을 맞히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더 잡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물은 여전히 변합니다.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줄을 던지되 조급하지 않게, 잡히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확신으로,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돌아서는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생 낚으려 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신이 조금은 더 차분해지고 조금은 더 넓어졌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이 채널은 결과보다 태도를, 성취보다 성숙을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이라는 강가에서 다시 조용히 줄을 던져보겠습니다.